쌀쌀해지는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모두가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동물에게서 따스한 온기를 느끼곤 합니다. 동물들과 사람들은 많은 시간 동안 함께하며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따뜻한 동물 이야기 6가지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번 이야기 속에서도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쓰레기통에 버려져 죽어가던 아기 양이 구하자 3억 원 소리 들려온 이유. 서울의 어느 바쁜 아침이었습니다. 출근을 서두르던 정연 씨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고개를 돌리니 거리 한쪽에 놓인 쓰레기통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쓰레기통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한 마리의 아기 고양이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삼색 털이 눈에 띄었지만 고양이는 온몸이 더러워져 있었고 다리는 부러진 듯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몸에 상처가 잔뜩 곪은 채 힘겨운 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연 씨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생명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연 씨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서둘러 근처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여러 걱정이 순간적으로 스쳤지만 정연 씨의 마음은 하나만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마치 제 목숨을 구하듯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수의사는 고양이의 상태를 살피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상태가 심각하군요. 감염이 퍼졌고 다리도 부러졌습니다. 절망도 잠시 이어진 말은 희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력이 강한 녀석이라 다행입니다. 나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연 씨는 수의사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작은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연 씨는 아기 고양이를 위해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고양이를 정성스럽게 돌보던 정연 씨의 마음은 자연스레 녀석에게로 기울었습니다. 고양이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갔고 이내 녀석은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이제는 정연 씨의 발밑을 종종거리며 쫓아다니는 귀여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정연 씨는 그 고양이에게 마루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마루는 자신을 구해준 정연 씨의 품을 더없이 따랐습니다. 이제 마루는 정연 씨의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루가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수의사가 정연 씨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정연 씨, 마루가 굉장히 희귀한 고양이란 걸 알고 계신가요? 이 말에 정연 씨는 놀란 눈으로 마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마루는 수컷 삼색 고양이였습니다. 삼색 고양이 대부분은 암컷입니다. 수컷 삼색 고양이는 3000분의 1 확률로 태어납니다. 수의사는 이런 고양이는 굉장히 희귀해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들은 큰 돈을 주고라도 데려가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 가격은 무려 3억. 실로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정연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루는 이미 가족이었습니다. 돈이나 희귀성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루가 겪은 아픔을 곁에서 지켜봤던 정연 씨에게는 그저 마루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연 씨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돈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마루는 제 소중한 가족이에요. 그렇게 마루는 정연 씨의 곁에서 평범하지만 따뜻한 하루하루를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루는 이제 정연 씨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둘의 인연은 서울의 어느 아파트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연 씨는 오늘도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고양이 마루와 함께 말이죠. 2만 킬로미터, 한 청년이 자전거 여행 중 만난 유기견에게 건네준 가장 따뜻한 선물. 한 청년이 페달을 밟으며 길을 지나쳐 갔습니다. 그는 자전거 여행 중이었습니다. 이름은 왕신춘. 그는 넓은 중국 대륙을 자전거로 여행하며 다양한 풍경과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여행은 그에게 새로운 경험과 견문을 넓히는 기회였습니다. 이런 그의 바람 덕분일까요? 그가 만난 운명적인 순간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행 중 왕은 외딴 도로에서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길가에 떨고 있는 강아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강아지는 뒷다리가 불편한지 바닥에 다리를 끌며 다녔습니다. 녀석은 고통스러운 듯한 눈빛으로 인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왕은 고통스러운 표정의 강아지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강아지는 지나가는 차량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왕은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왕은 생각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두고 갈 수는 없어. 그는 강아지가 마음이 쓰였지만 여행 중이라 짐이 많았고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강아지를 뒤로하고 다시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동안 그 강아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없던 것처럼 여행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강아지는 죽을 거야. 왕은 결국 마음을 바꾸고 30km를 되돌아갔습니다. 그는 드디어 강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강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아지를 자전거 뒷좌석에 올려놓고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묶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하는 거야, 여주. 그는 강아지의 이름을 여주라고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둘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주와의 여행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왕은 여주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먹을 것도 함께 나눴고 잠을 잘 때도 둘은 꼭 붙어서 잤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둘은 진정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여주, 우리는 이제 함께야. 어떤 곳이든 같이 가자. 왕은 여주에게 이렇게 말하며 다양한 풍경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여주를 데리고 곳곳으로 진차를 받는 한편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 높은 산을 넘어 계곡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그들은 새로운 모험을 계속했습니다. 수개월의 여행이 지나고 왕은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여주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이 달린 거리는 무려 2만 킬로미터. 왕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여주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주. 이제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거야. 왕은 직접 만든 휠체어를 여주에게 소개했습니다. 여주는 신기한 눈빛으로 휠체어를 쳐다보며 앞발로 조심스럽게 밟아보았습니다. 가보자, 여주. 여주는 새로운 삶을 얻은 듯 두 바퀴를 뒷다리 삼아 신나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휠체어를 타고 떠나는 여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힘겹게 뒷다리를 끌고 다니던 여주는 이제 자유롭게 온 동네를 누비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왕이 여주에게 준 것은 단순한 휠체어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그리고 세상이었습니다. 왕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유기견 입양이 늘어났으면 한다는 바람과 함께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내게 여주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에요. 내 삶의 일부예요. 왕은 여주와 함께하는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주도 그에게
새 삶을 준 것입니다. 왕은 여주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여주,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야. 둘의 아름다운 동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강아지에게 핑크색 원피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까닭. 서울의 가을은 바쁜 걸음과 시원한 바람이 교차하는 계절입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서진 씨는 눈길을 사로잡는 작은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푸들이었습니다. 푸들은 낡고 더러워진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한자리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그 개를 처음 보았을 때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 낡은 원피스는 언젠가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푸들의 모습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털은 엉켜있고 눈빛은 지쳐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진 씨는 무심코 그 곁을 지나쳤지만 집에 돌아온 후에도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 왜 그곳에 계속 있는 걸까? 서진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그 개가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버려졌다는 생각에 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인은 돌아오지 않을 텐데도 그 푸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 씨는 그 장면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해 서진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서진 씨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았습니다. 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멀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멀찍이 서서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푸들의 모습은 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서진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 푸들이 며칠 전부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끔 덤불 속에 숨어 있기도 했고 먹이를 주면 조금씩 먹기는 했지만 대부분 가족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진 씨는 용기를 내어 천천히 푸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녀석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널 해치지 않을 거야. 푸들은 서진 씨를 경계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진 씨는 다가가면서 울타리를 설치했고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개는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그의 따뜻한 말투와 손길에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푸들은 서진 씨의 무릎 위로 조심스럽게 몸을 기댔습니다. 서진 씨는 그 순간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족을 기다려왔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는 푸들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서진 씨는 푸들을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수의사는 푸들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털이 엉키고 더러운 원피스 속에 감춰진 푸들은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였지만 심리적인 상처가 깊을 것 같았습니다. 서진 씨는 푸들의 상태를 확인한 후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습니다. 푸들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서서히 서진 씨의 손길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 후로 푸들은 따뜻한 담요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진 씨는 푸들과 함께 생활하며 녀석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푸들은 이제 서진 씨의 집 안에서 자유롭게 다녔고 서진 씨의 발걸음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서진 씨가 일어날 때면 푸들은 그의 옆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서진 씨에게는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는 마음 한구석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푸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는 버려지지 않고 진정한 가족의 품에서 사랑받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서진 씨는 동물 구조 단체에 연락해 임보 가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푸들이 좋은 가족을 빨리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 털도 예쁘게 다듬어 주기로 했죠. 푸들의 미용을 맡긴 날, 푸들은 마치 다른 개처럼 보였습니다. 엉킨 털이 정리되고 깨끗해진 모습은 서진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미용사가 푸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설탕이라는 이름이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달콤한 아이네요. 서진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탕이 이름처럼 달콤한 미소를 가진 이 작은 생명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서진 씨는 마침내 설탕이에게 맞는 임보 가정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가족은 설탕이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설탕이는 새로운 집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 씨는 설탕이가 떠난 후에도 종종 그 집을 찾아가 녀석의 소식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탕이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진 씨는 설탕이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도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도 서진 씨는 길 잃은 동물들에게 손을 내밀며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게 그가 살아가며 찾은 작은 행복이었고 그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등학생 소녀의 연주를 들어주는 아주 특별한 관객들. 조용한 동물 보호소의 피아노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보호소에 있던 개들과 고양이들이 하나둘씩 피아노 소리로 이끌리듯 다가와 몸을 웅크리고 쉬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18살의 윤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음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재능은 남달랐습니다. 지연이는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어린 시절 지연이가 피아노를 치는 동안 지연이의 가족이 키우는 강아지 몽이는 늘 곁에서 편안하게 누워 잠들곤 했습니다. 지연이는 그렇게 피아노 소리가 동물에게도 안정을 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녀석과의 추억 덕분에 지연이에게 음악은 단순한 연주, 그 이상이었죠. 고등학생이 된 지연이는 문득 자신이 가진 재능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음악을 즐기는 것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지연이의 머릿속에 어렸을 적 몽이와의 추억이 스쳤습니다. 몽이의 평화로운 모습을 떠올리며 지연이는 유기동물들도 그런 따뜻한 안식을 찾길 바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음악으로 동물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불안해하는 동물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지연이는 동물보호 단체에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동물들을 위해 피아노를 연주하고 싶습니다. 라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녀의 진심은 보호소 측에 전해졌습니다. 며칠 후 보호소 관리자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지연 학생의 아이디어는 정말 멋지네요. 그렇게 지연이는 매주 주말마다 보호소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소의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은 피아노 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발밑에서 편안하게 잠들었고 또 어떤 동물들은 멀리서 고개를 들어 소리를 듣고 있는 듯했습니다. 지연이는 특히 한 강아지를 눈여겨봤습니다. 하루라는 이름의 이 작은 강아지는 처음에는 불안해하며 자주 짖고
좀처럼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이의 피아노 소리에 반응하는 모습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하루는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이제는 지연이가 연주할 때마다 가장 먼저 다가와 그녀의 발 옆에 자리를 잡고 몸을 말았습니다. 하루야, 이제 좀 안심이 되니? 내가 이렇게 편안해하는 걸 보니 정말 기뻐. 지연이는 하루에게 자주 말을 걸며 교감했고 하루는 그녀의 손길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연이는 처음 보호소에서 연주할 때 이로마의 곡 중 하나인 River Flows in You를 연주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감미로운 멜로디로 동물들이 쉽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부드럽게 연주하며 보호소의 동물들이 더 많은 안정을 느끼도록 도왔습니다. 음악은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가 처음 왔을 때 불안해하고 겁에 질려 있었는데 이제는 음악이 흐르면 조용히 제 곁에서 쉬어요. 시간이 흐르며 지연이의 피아노 연주는 보호소의 중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보호소의 고양이들도 그녀의 연주에 반응했습니다. 미미라는 이름의 고양이는 지연이가 연주할 때면 슬그머니 피아노 위로 올라와 그녀의 손가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미미는 평소에는 사람을 잘 따르지 않았지만 음악이 흐를 때만큼은 긴장을 풀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지연이는 연주할 때마다 동물들의 성격에 맞춰 곡을 선택했습니다. 활기찬 강아지들을 위해선 밝은 곡을, 예민한 고양이들을 위해선 잔잔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동물들의 반응을 살피며 피아노의 음색과 속도를 조정해가며 그들에게 맞는 음악적 위로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매주 여기 와서 동물들에게 연주를 해줄 때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편안해하고 새 가족을 기다리는 동안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느낀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이에요. 지연이의 가족도 그녀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주말이면 지연이의 부모님도 함께 보호소에 와서 자원봉사를 도왔습니다. 엄마는 보호소의 고양이들을 돌보며 청소를 돕고 아빠는 강아지들을 산책시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연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자원봉사를 하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서로 도우면서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생겼어요. 지연이의 보호소에서의 자원봉사는 사람들에게도 작은 감동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소의 동물들이 새 가족을 찾는 과정에서 지연이의 피아노 소리는 그들에게 잠시나마 평화를 선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이따금 보호소를 방문한 입양 희망자들도 지연이의 연주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연이는 동물들을 위한 연주가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그들에게 안정과 위로를 주는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원봉사의 의미를 일깨워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유기동물들이 더 행복하게 지내고 궁극적으로 좋은 가족을 만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느끼고 배워가면 좋겠어요. 지연이의 자원봉사는 단순한 연주,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옛날 강아지 몽이가 가르쳐준 작은 온기, 음악을 통해 동물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 역시 힐링을 얻는 이 특별한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따뜻함을 선사했습니다. 기둥에 묶인 강아지가 고개를 들자 보인 광경. 한적한 시골 마을의 숲속 구석에 갈색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흙더미 속에서 몸을 공처럼 말아 놓은 채 그 강아지는 힘없이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늘을 만들어주는 건 작은 식물들 뿐이었고 강아지의 갈비뼈는 앙상하게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그 강아지는
이미 오랫동안 음식이나 물을 구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다영 씨는 동물 구조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종종 도움이 필요한 유기동물을 찾아 나서곤 했습니다. 그날도 다영 씨는 평소처럼 유기동물 보호소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동물관리원이 깊은 숲속에서 발견한 작은 강아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오랫동안 방치된 채로 기둥에 묶여 있었어요. 정말 볼품없는 상태였습니다. 살아있을지조차 의심스러웠어요. 다영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그 강아지를 구조하러 떠났습니다. 도착한 곳에서 다영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강아지는 생기가 없었고 더 이상 움직일 힘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아지의 눈을 보자 그 안에 남아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영 씨는 그 아이를 구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강아지를 구조해 다영 씨의 보호소로 데려오자 수의사는 그 강아지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생명은 아직 싸우고 있었고 다영 씨는 그 싸움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얘야,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강아지는 구조 이후로도 처음엔 사람들을 경계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다영 씨는 강아지를 위해 정성스럽게 간호하고 따뜻한 식사와 깨끗한 물을 제공하며 그녀를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강아지는 서서히 다영 씨의 손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영 씨는 강아지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희망의 별처럼 작은 별빛 같은 가능성이 그 안에 담겨 있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별이는 천천히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한 걸음씩 다영 씨를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별이가 완전히 마음을 연 것은 다영 씨의 8살 아들 민준이를 만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민준이는 처음 별이를 보고는 겁내지 않고 곧바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나랑 친구할 수 있어요? 다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얘는 별이야. 우리 민준이가 잘 돌봐주면 좋은 친구가 될 거야. 민준이는 별이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별이는 처음엔 주저했지만 민준이의 따뜻한 손길에 점차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별이는 민준이 곁에서만큼은 한층 더 편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민준이가 일어나면 별이가 꼬리를 흔들며 그의 곁으로 달려가 인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이와 별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밤과 후별이와 놀아주었고 별이는 그때마다 활기를 띠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별이가 이제는 민준이와 함께 뛰어다니며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보며 다영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사이 별이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민준이의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민준이는 별이와 지내며 깊은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어느 날 별이가 민준이의 무릎 위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민준이는 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별이야,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별이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는 듯 민준이의 손에 얼굴을 기대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별이를 꼭 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영 씨는 별이와 민준이의 관계를 보며 이 강아지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경계하고 신뢰하지 않던 별이가 이제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지내는 모습을 보니 이 생명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별이는 다영 씨의 집에서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민준이와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이제는 다영 씨의 가족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별이는 매일 아침 가족을 향해 꼬리를 흔들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민준이도 별이를 보며 자신만의 특별한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행복해했습니다. 다영 씨는 별이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별이를 발견했을 때는 삶에 대한 희망조차 잃어버린 듯 보였지만 이제는 가족과 함께 웃고 뛰어노는 행복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영 씨는 그 작은 생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별이야,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별이는 이제 다영 씨의 집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자신을 돌봐주는 가족들과 함께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작은 별빛 같은 존재가 이제는 다영 씨와 민준이의 삶에 빛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지개를 닮은 고양이가 2달 동안 1300km를 걸어간 이후 베니와 수잔은 캘리포니아주의 셀리나스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여행을 사랑하며 애정 깊은 고양이와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레인보라는 이름의 고양이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이 고양이는 가족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부드럽고 은은한 털, 호기심 많은 눈빛을 가진 레인보. 녀석이 둘 곁에 조용히 앉아있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면 그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베니와 수잔은 멀리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레인보도 함께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레인보와 함께하는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잘 적응해온 레인보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행 첫날 국립공원의 깊은 숲속에서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던 중 레인보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 차 문을 열자마자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서늘한 바람과 울창한 숲속의 낯선 소리에 고양이는 겁에 질려 순식간에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베니와 수잔은 당황하며 고양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레인보, 레인보, 어디 있니? 수잔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고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듯했습니다. 베니는 손전등을 들고 숲속을 헤집으며 레인보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걱정 마. 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자신감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둘은 고양이를 찾기 위해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숲속을 헤매고 다녔지만 레인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그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수잔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애를 두고 가야 한다니. 이건 말도 안 돼. 결국 사흘이 지나도 레인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베니와 수잔은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머물 수는 없어. 돌아가야 해. 베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수잔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애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 두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셀리나스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에는 쌍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수잔은 그 무지개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레인보, 내가 무사하길 바랄게. 내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잃지 않을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점점 더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매일 아침 수자는 레인보의 침대를 보며 고양이를 그리워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그 애가 그렇게 도망가지 않았을 거야.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베니도 속으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수잔을 위로하기 위해 애써 말했습니다. 레인보는 어딘가에서 무사할 거야.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해.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두 사람은 고양이가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가슴 아픈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어느 날 오후 수잔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레인보라는 고양이를 찾고 계신가요? 낯선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수잔은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레인보를 찾으셨나요? 네, 여긴 로즈빌에 있는 보호소예요. 주민 한 분이 길고양이를 발견하셨는데 마이크로칩을 확인해 보니 당신의 고양이라서 전화드렸어요. 수잔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로즈빌은 그들이 여행했던 국립공원에서 130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과 부산을 2번이나 왕복한 거리였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호소 직원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많이 지쳐 보이긴 하지만 건강 상태는 괜찮습니다. 어서 오셔서 데려가세요. 수잔은 베니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레인보가 살아있어. 그 애가 로즈빌까지 갔대. 베니는 수잔을 꼭 안으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니 기적이야. 그들은 로즈빌까지 직접 운전을 해갔습니다. 미국은 엄청나게 넓어서 차로 달려도 로즈빌까지 가려면 며칠이나 걸렸습니다. 계속되는 운전에도 둘은 레인보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고양이가 어떻게 그런 긴 여정을 해낼 수 있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애가 우리를 찾아오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수잔은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습니다. 마침내 둘은 로즈빌의 보호소에 도착했습니다. 레인보는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다. 6kg이 넘었던 몸무게는 절반으로 줄어 있었고 몸 곳곳에는 고생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레인보의 눈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잔은 조심스럽게 레인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레인보, 내가 이렇게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오다니 믿을 수 없어. 베니도 조용히 옆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레인보. 고양이는 가만히 수잔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녀석은 이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단 것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수잔과 베니는 이 재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느꼈습니다. 레인보가 어떻게 그런 먼 거리를 걸어서 돌아왔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잔과 베니는 그 기적 같은 여정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가 얼마나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한지 깨닫게 해줬습니다. 수잔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레인보가 우리 곁으로 돌아온 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 애의 강한 의지가 있었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두 사람과 고양이, 세 가족은 다시 평온한 삶을 누리며 그날 하늘에 떠있던 이중 무지개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지개는 분명 그들의 고양이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징조였던 것입니다.